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블리님이 12월 28일 날 오늘 12월 28일 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첫 상담이에요.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뭐 상담글을 어마어마하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좀 추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회를 원하시고요. 여자분이시고 26살의 회사원이십니다. 교제 기간은 11개월. 예. 자, 미르코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되다가 카페에 가입하여 이렇게 무료 상담글을 올리게 됩니다. 일단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읽기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자세히 글을 써야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아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는 저는 지인 소개로 만났고요. 남친이 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1년 가까이 만났고 일주일마다 두세 번씩 혹은 못해도 한 번씩은 꼭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지내었습니다. 남친은 저랑 연애하기 전에 4년의 공백기를 가진 후 저를 만난 거고요. 남친은 연애하면 오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랑 사귀었을 때 물어봤는데 제일 오래 사귄 게 고딩 때 1년 좀 넘게 만나고 나머지는 1개월에서 3개월. 저 만나기 전 바로 직전은 한 150일 정도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연애를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딩 때 연애는 그냥 빼세요. 예.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저는 헤어진 지 7주째 2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헤어진 이유는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전 남친이나 저나 둘 다 다른 이성 문제로 헤어지지는 않았고요. 연애할 때도 이성 문제로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도 이성 친구들도 별로 없고 미르코쌤 말처럼 연애 사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래요. 예.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가 없는 거죠. 헤어짐의 사건이 시작된 건 8개월째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나 남친이나 서로 부모님에게 말 안하고 비밀로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둘 다 부모님이 엄하신 편이어서 저희 쪽 부모님이 남친의 존재를 알고 난 후 저희 아빠보다 엄마가 더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태껏 엄마를 속이고 연애를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드시고 실망감도 컸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남친이 28살인데 아직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조금 크게 받아들였나 봐요. 저는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외적으로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엄마는 그냥 제 남친이 다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원하셨고 저는 남친과 계속 사귀기를 바래서 엄마와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힘든 상황을 전 남친에게 말했고 남친도 처음에는 저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치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자신을 싫어할까?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실까? 그냥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 엄마에게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나이가 아직 28이고 26이기 때문에요. 뭐 이거 벌써 결혼할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만나시면 됩니다. 예. 아직 대학생이고 아직 직장도 안 다니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쓸데없이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쓸데없는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막 본인들이 막 헤어짐을 고민하고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어느 날 남친이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자신도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자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울면서 헤어짐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냐고 하니까 내가 엄마를 설득시키니까 나 믿어달라고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남친이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같이 오래 사귀고 싶다고 하면서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없으면 이런 것 때문에 신랑이를 합니까? 예, 아직 28살이고 26살이고 서로 헤어졌다고 하면서 그냥 만나면 되죠. 예. 나중에 다시 뭐 둘이서 좋고 결혼할 때 되면은 부모가 막지도 못해요. 예, 너무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자친구분이 약간 이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별로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더 여우같이 행동을 하셔야죠. 예, 부모님이랑 사는 것도 잠깐이에요. 예. 너무 이게 살고서 불편하면은 따로 자취하시면 되지, 그냥. 직장도 다니겠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점점 10월달이 될수록 남친은 취업에 대한 압박감과 면접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매일 새벽까지 자소서도 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저한테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취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말 알바도 그만둬서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어 했습니다. 저랑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도 이 러블리님이 다 부담을 했어요. 애초에 학생인 거 알고 사귀었고, 남친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안 줄 거라고 저 자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상대방은 조금씩 부담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서로에게 연락도 잘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지기 이틀 전이죠. 이때 어김없이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 도중에 남친이 잠깐 자리를 비우길래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죠.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주셔야지 왜 판도라의 상자를 엽니까? 절대 우리 미루코의 생존연애 TV를 보시는 분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평소에도 저희는 서로 핸드폰을 공유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카톡을 보던 도중에 남친이 친누나와 카톡방에서 얘기한 걸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남친이 저희 부모님 반대로 제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누나에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이렇게 자기 문제를 갖다, 정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미루코의 생존연애 TV 보셨으면 이런 행동 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가족들한테 물론 자기가 이제 상담할 대상이 필요하긴 했겠지만, 야, 이거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헤어지는 결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미루코의 생존연애 TV 와서 얘기하십시오. 예. 뭐 가족이니까 얘기한 건 상관없지만 누나가 한 말을 보고 전 상처를 받았대요. 전 남친과 친누나는 정말 친한 사이였거든요. 둘 다 비밀 공유하고 막 그러면서 우애도 돈독했다고 해요. 근데 누나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만약 착한 애는 아니라고, 자기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면서 너 관계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서 심한 욕도 하더군요. 그걸 보니 제 엄마에 대해 욕한 것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남친에게 핸드폰 몰래 본 거는 미안하지만, 누나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본 건 이해하지만 부모님을 어떻게 욕하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친도 너가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 내 폰을 몰래 본 거에 대해서 자기도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얘기를 하면서 잘 풀었고, 잘 풀긴 뭘 잘 풀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 이렇게 큰데 뭘 잘 풀어요. 갑자기 잘 풀었대. 남친도 말하기 곤란했을 텐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집에 바래다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는 아직도 친누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도 잘 안 보내고 그랬던 거거든요. 남친은 많이 바쁜가 보다 라고 하길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퇴근 후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남친이 가고 싶었던 회사 면접에 떨어져서 많이 속상해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 역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위로해 줬지만 남친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친누나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남친한테 좀 일찍 자겠다고 하고 카톡 프사 배경도 부정적인 글귀로 해놓고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새벽 2시쯤 제가 잠에서 깨서 남친에게 잠에서 깼다, 아직도 자소서 쓰고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남친이 잠에서 왜 깼냐며 평소랑 같이 카톡을 하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카톡 프사 배경이 우리 관계에 대한 거냐고.
전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남친은 제가 잠든 3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사실 자소서도 쓰지 못하고 3시간 동안 책상 앞에 멍하니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 생각도 했었고,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랑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의 연애에 충실하지도 못해서 저랑 관계도 안 좋게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부모님도 이해해 줬었는데 너는 누나 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남친 탓만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시기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답입니다.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시기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시간을 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준다는 게 취업에 관한 걸 시간을 준다라는 뜻이었는데 남친은 연애에 대한 시간을 준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준다고 저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날 헤어진다라는 생각에 너무 강해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시간을 준다면서 바로 연락하는 건 뭐냐고 차갑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미안하지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오빠가 나쁜 쪽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오빠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고 저도 카톡 안 보냈습니다. 근데 읽지도 않고 놔두길래 5일째 되던 날 전화를 했는데 받더라고요. 답이 많이 늦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너랑 미래를 같이 그려나갈 수 없다고 연애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헤어짐을 통보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맞아요. 예, 남자친구분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정신 없을 텐데 이런 문제로 실랑이 하게 되면 당연히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제 미루크의 생존연애 이제 129화 하고 있는데 이제 아실 때 또 됐잖아요, 여러분들. 예. 저는 전화로 서로 하고픈 말을 못하면서 헤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또 헤어졌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제가 핸드폰 몰래 보고 신뢰하지 못한 점, 그리고 누나도 오빠가 동생이고 가족이니까 감정적으로 안 좋게 말한 거 이해한다고, 엄마가 안 좋게 생각하고 오빠한테 상처 준 점 미안하고, 이렇게 헤어져도 후회 안 할 수 있냐고, 나에 대한 마음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대답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감정은 상황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좋은 반응이 나올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남친은 후회하고 안 하는 건 미래의 일이어서 그때 돼봐야 알 것 같고, 너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랑까지는 할 수 없다. 나랑 미래를 같이 그려나갈 수 없다. 넌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됐냐고 하니까 너희 엄마가 반대했을 때부터 차츰차츰 마음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도 한번 헤어지자고 한 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만나왔는데 결국은 더 이상 사랑까지는 커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전 상담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랑 싸움 하지 마세요. 사랑 가지고 뭐 사랑을 하냐 하냐는 이런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야, 이거는 우리 이제 안 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안 하시죠?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사랑 가지고 막 이렇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이래. 어불성설이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헤어지기 이틀 전까지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 있냐, 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완고하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만 딱 읽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읽어봐야 밑에는 그냥 뭐 매달리는 내용이에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 드라마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자, 드라마는 끝났고요. 예. 뭐 뒤에 내용은 매달리는 내용이죠. 예, 당연히. 그죠? 예.
자, 이제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남친의 심리도 알고 싶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남자친구는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을 못 하셨죠. 대학생이시고 28살인데 이제 뭐 취업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면접 봐야 되죠. 또 거기 가면 긴장하고 떨어야 되죠. 뭐 자기 앞가림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독수리님도 있잖아요. 취업준비생, 그죠?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멘탈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닐 겁니다. 스스로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옆에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부담이에요. 부담감이기도 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부담감이라고 그냥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담감이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옆에 둘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님도 사실 연락해가지고 지금 잘 돼봐야 사실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예, 이건 욕심이에요. 예,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는 거 맨날 취업 준비해야지, 자소서 써야지, 거기 가서 면접 보고 덜덜 떨어야지. 나 한 몸 관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관리해요.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분이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봐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좋으면은 남자친구도 상황이 자기가 좀 좋잖아요.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여유도 좀 넘치면은 사실 부모님 이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이겨내고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정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자기 누나한테 막 의존하고 그 이야기 털어놓고,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겠죠. 미루크의 생존 연애를 얘는 모르니까. 그래서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털어놨는데 사실은 썩 좋은 효과가 없었겠죠. 그런 걸 또 보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서로 힘들어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이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누구야, 러블리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앞으로도 연락이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취업되고 회사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한번 연락을 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 그게 안 되면은 상황에 안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연락은 한 2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연락은 해보셔도 되고 하는데, 사실 이 남자친구가 상황이 그때는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될 거예요. 예, 뻔하게. 취업하고 거기 적응하는데 한 3개월 걸리고, 그러면은 준비하고 취업하는데 3개월, 거기 가서 적응하고 직장 들어가서 적응해서 일하고 나오는데 3개월이에요. 그죠? 또 직장 좀 다니다가 1, 2개월 만에 또 퇴사하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딱 따져봤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임이에요. 예. 하지만 남자들은 욕구의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욕구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 러블리님이 또 생각이 나겠죠. 예, 자기 혼자 있는데 또 러블리님이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기 스스로도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욕심인가? 괜히 그 사람 괜히 건드렸다, 여자친구 힘들게 내 욕구만 채우려고 또 연락을 했다가 또 여자친구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자, 두 번째, 제가 보고 싶다고 연락한 게 전 남친을 부담스럽게 만든 행동이었을까요? 보고 싶다고 보낸 연락을 본 후 남자친구도 혼란스러울까요? 물론 혼란스럽겠죠. 예, 하지만 이게 상황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맞습니다. 러블리님이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문제도 아니에요. 예. 자, 3번.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지고 취업한 뒤 전 남친에게 먼저 연락이 올까요? 혹시 안 오게 되면 2, 3개월 시간이 지난 뒤 제가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술 먹고 연락한 게 제외 가능성이 멀어질까요? 그죠? 일단은 어차피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술 먹고 연락한 거 가지고 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취업하고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게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화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만나서 욕구를 풀고 게임이 끝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단순히 한번 뭐 데이트하고 욕구 풀고 이 정도로 헤어지고 이런 걸로 이제 대부분 그런 만남은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게 될 거고요. 제대로 만나려면 서로 상황이 좋아져야 돼요. 네. 레미본사랑님 것까지만 제가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본사랑님 운이 좋았어요. 자, 무료연애 진단에 12월 28일날 올려주신 글이고 제목은 쌤 전남친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 긴급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전 남친이 카톡 프로필 비공개 차단을 하고 푸사를 데이트하는 걸로 해놨길래 재회는 힘들겠다. 반포기 상태로 이제 주말에는 댄스 학원, 평일에는 헬스 등록하고 대학 친구도 얼마 전에 이별해서 같이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살 것 같다 해서 오랜만에 미르코쌤 강의 듣고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남친이 이렇게 보냈대요. 예. 남친이 잠깐 얘기 좀 할래? 그래서 네,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남친이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남친이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해.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만나는 사람 없으면 주말에 커피 한잔 할래? 이번 주 선약도 있고 바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간단하게 대화는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예.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날에 보내라고 해가지고 끝내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보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응? 이건 제가 보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보내라고. 이거는 그냥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레미본사랑님이 어차피 이 사람과의 재회한다고 막 찡찡대고 뻔하거든 내가. 그래 제가 이게 경력이 많아가지고 이게 레미본사랑님이 재회 안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막 세게 나갔더라고. 세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음번에 이거 재회하고 싶다고 찡찡댈 텐데 이거 분명히 이거 나중에 이거 단절시켜 놓으면은 또 불안해가지고 또 나한테 막 뭐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라고 시켰어요. 지금 당장은 나도 힘들어서 나중에 감정이 괜찮아지면 봐요. 이렇게 제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거. 예. 그랬더니 남친 알겠어. 그래가지고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잘한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카톡 차단을 풀었나봐요. 센 말이 맞았어요. 진짜 차단 푸나봐요. 그래서 3달 도저히 못 기다릴 것 같아서 포기하려니까 연락이 먼저 오네요. 왠지 덥석 물면 또 밀어낼 것 같아서 저도 강하게 한번 나가봤어요. 강하게 나갑니까? 예, 잘한 건가요? 아무튼 잘했죠.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힘들어서 나중에 감정이 괜찮아지면 봐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얘기를 하면 돼요. 또 뭐 한 일주일이나 보름 있다가 연락하셔도 되고 지금 연락 온지 우리 누구야 레미본사랑님이 지금 이 연락 온 지가 얼마나 됐죠? 마지막 연락 온지? 예. 4일 됐어요? 4일가 지금 너무 조금밖에 안 지났다. 적어도 한 10일은 지나야지. 알겠죠? 레미본사랑님, 한 10일은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지금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재회 가는 데까지는 우리 레미본사랑님이 고생시킨 거를 생각을 해서는 한 3개월은 좀 시간을 줘야 돼요. 응? 그 전에 남친 연락 오면은 이제 또
연락 오면은 뭐 받아주면 되죠. 예. 연락 오면은 왜 연락했냐 물어보고, 예. 대화하자 그러면은 한 10일 있다가 내일 모레 연락 줄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죠? 아, 그 레미 본사랑님은 남자친구 고생시킨 거 시작하면 3개월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 진짜 레미 본사랑님 제가 얘기했죠. 야, 남자친구가 겪었을 그 고통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겪었을 고통은요, 예, 차마 눈 뜨고, 예, 눈 뜨고,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남자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받아주는 거지 뭐. 아이 참. 모르는 척. 레미 본사장님은 절대 이제 남자친구가 미르코의 생존전에는 절대 못 보게 만드십시오. 이거는 진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근데 한 10일 있다가 연락하셔도 돼요. 예.